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나라는 어렵지만 오늘 나는 매우 기쁩니다. 첫째, 모교에 왔어요. 모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왔습니다. 둘째, 젊은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예, 여기 나이든 젊은이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젊은이들과 함께 하니까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런 집회도 앞장서는 것이 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지금 우리나라 공정합니까? 탄핵 출발부터 잘못됐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할 걸까요?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에서 16번 청구했다 기각되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꼼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 구속, 잘못된 기소, 잘못된 탄핵 소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정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이곳에 나오셨죠?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추,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가 내란죄였어요. 아시죠? 맞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과정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빠졌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안고 없는 침방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엄청 서두르고 있어요. 제가 대통령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말도 안 되게 서두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렇죠. 예, 빨리 탄핵해서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법재판소도 불공정했습니다.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앞으로 다수권하고 끝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옛날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싸우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4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탄핵 사건이 가볍습니까? 그거를 5번에 끝내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5번을 8번으로 늘렸어요. 그래도 분노가 식지 않으니까 10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당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4년이 넘었다니까요.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는 문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근거와 사실 조회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발언 시간도 제한했어요. 대심판정에는 초시계까지 갖다 놨어요. 여러분,
보고 시계 봤습니까? 아닙니다. 못 봤죠? 여러분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국민도 못 본 것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토요일 갖다 놓고 말 통제하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지금 저자들이 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탄핵에 사유가 없는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소추가 빠져버려가지고 내란죄 빠져버려가지고 알맹이 없는 그런 탄핵이 돼버렸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할 일을 다 했는데 이걸 갖고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탄핵해야 될까봐. 헌법에 있는 대로 했는데 탄핵을 하면 헌법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법을 오래 한 사람 아시죠? 네. 여러분 목적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문서 같은 것은 종이에다 낙서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하면 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백지나 사람 이름 썼다고 이게 문서 위조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목적법이에요. 내란이라는 것은 목적법인데 대통령이 무슨 국권문란에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든 다 받으세요. 아니 개새끼도 받으세요. 다 받아요. 다 받아서 우리 얘기를 듣게 하세요. 오지 못하게 막지 마세요. 아무나 다 와라. 좌파도 오고 우파도 오고 개새끼도 오고 다 와라.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선거사범 수사한 공안 검사 출신이에요. 제가 말하는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문란이고 무슨 내란입니까 여러분? 선관위 압수수색 대통령이 하셨죠?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 동북 좌파 세력들이 무서워서 대통령을 막 탄핵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대통령은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도와야 합니다. 그런 엉터리 탄핵, 엉터리 공수처, 엉터리 선관위 여러분 대통령이 하시려고 계엄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한 것이 돈입니까? 이런 모든 못된 것을 끝장내려고 한 것이 돈입니까? 예, 결국 대통령의 결단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요새 계몽용 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몽돼서 이곳에 오셨죠? 학생들도 계몽돼서 오셨죠? 이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나셨는데 이 대통령을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국민을 이길 세력은 없죠. 지금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이 100만 명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쯤면 100만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씩 하세요. 1811-0191 1811-0191 지금이 980만 명인데 98만 명인데 여기는 종목이 없어요. 2번 하면 당신은 2번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숫자가 정확합니다. 자유우파는 정직합니다. 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별별 꼼수 다 동원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방탄 국회, 방탄 출마, 방탄 단식, 재판, 지연,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통령 구속을 막으려고 하다가 구속된 것에 분노해서 어디에요? 네, 서부지방법원에 밀고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구속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구속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구속 칼럼들 쌓여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격하는 자가 있더라. 이것도 제가 그래서 정의의 가는 길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나 보안이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돕는 사람이 63명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70몇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둑질 하다가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사기치다가 잡혔습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방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나서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무료 변론하지만 변호사 15명이 다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구속된 사람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에서 뭘 좀 써야 돼요. 교수 안에서도 뭘 써야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영치금입니다. 맞습니다. 그 영치금을 정부에게 다 이렇게 지급해 드렸어요. 이것을 재단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후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단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석 청구도 하고 석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인데 결국 이제 석방자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지금 입법 사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셨죠? 정의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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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핵심입니다. 다음은 서한진 한우가 시국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지국선언 율동입니다. 환호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국선언 대표 18학번 컬처앤테크놀로지 융합전공 후하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성균관은 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학문의 자유를 중시해온 한반도 지식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지식인의 요람이었던 성균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와 윤리적 가치에 헌신해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성균관 대학교로 이어져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인들은 이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적들은 총칼만 들지 않고 여전히 공격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멸공이 과거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총칼을 들어야만 전쟁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과거에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1999년 중국의 초안전 컨셉트에서 이미 제시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 야당은 29차례에 달하는 유례없는 탄핵으로 국가 운영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저열한 방해 공작으로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야당에는 마음속에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거대 야당이 된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의 꽃을 바로잡아 보자는 우리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문화일보와 MBC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JTBC가 빠졌습니다. 의혹을 검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법원이 체포를 허락해 줄 때까지 영장을 신청하는 작태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열한 판사 쇼핑은 국민 모두가 지탄할 흉악 범죄자에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공수처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 48.2%가 지지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부정하는 세력의 마음속의 조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동 그리고 모든 성균인들은 626년의 역사 속 한반도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번도 반만 년 끝없는 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반국가 세력의 대통령 억지 탄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야당에 의한 불법 탄핵 시도에 반대함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이승복 어린이가 되어봅시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민주당이 싫어요. 민주당이 싫어요. 우리는 빨갱이가 싫어요. 빨리가 싫어요. 우리는 문영배가 싫어요. 무덤배가 싫어요. 우리는 김정은이 싫어요. 김정은이 싫어요. 우리는
우리는 김정일이 싫어요. 우리는 김정일이 싫어요. 우리는 김일성이 싫어요. 우리는 김일성이 싫어요. 우리는 모택동이 싫어요. 우리는 모택동이 싫어요. 우리는 시진핑이 싫어요. 우리는 시진핑이 싫어요. 우리는 이재명이 싫어요. 우리는 이재명이 싫어요. 우리는 문재인이 싫어요. 우리는 문재인이 싫어요. 우리는 우원식이 싫어요. 우리는 우원식이 싫어요. 우리는 MBC가 싫어요. 우리는 MBC가 싫어요. 우리는 JTBC가 싫어요. 우리는 JTBC가 싫어요. 우리는 채널A가 좋아요. 우리는 채널A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제각마다 지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연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부정선거에 대해 대단일 하고가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이사학번 배다니엘이라고 합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를 비롯한 이 많은 학생들이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바로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억울하게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과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현재 8명의 재판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10번에 넘는 변론을 진행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와 증인 신청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 허병기 이날의 명예교수님 증인 신청 기각, 선관위 투표 관리관 증인 신청 기각,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 기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셨고 국민들 역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증거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은 저자 목민신서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경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저희 국민들은 현재에 계신 재판관분들의 사생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시면서 혹여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까? 없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 어덕이고 있는 이때 혹여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사로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과거가 있으시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지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릴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재판관분들과 대법관분들께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또한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전직 대법관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 반국가 세력 제거하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유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노예의 멍에를 국민들에게 씌우려 하는 저 더불어공산당 공산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청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저 비서 저희 성균관 문화재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기자분들께서 올라가서 카메라 촬영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은 부정선거의 통계적 근거에 대해 윤세현 하부가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어중문학과 23학번 윤세현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랑 시사 문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600년 역사의 성균관에 이름을 올려두고 부끄럽게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 아래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18석, 더불어민주당이 14석으로 보수 진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이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차이가 이렇게나 극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구가 더 많았으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2배 가까운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접전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학자와 통계학자들이 이런 결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학 전문가 장재인 박사님께서는 이 확률이 68주 동안 매주 로또 한 장을 샀을 때 매번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고 하셨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부정선거는 단순한 극우 세력의 음모론일 뿐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개표 당시 일면 평상기업종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지를 접어서 냅니까? 뻣뻣하게 펴서 냅니까? 하지만 그 접힌 흔적 하나 없이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이것은 특수 재질이 적용된 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상 회복 기능이 있다는 평상 기억 종이가 말이 됩니까?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선관위는 관련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정말 형상 기억 종이가 존재한다면 선관위는 왜 영상을 삭제했습니까? 여러분은 선관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안 점수 최저점을 받고 부정 채용과 거짓 변명을 늘어놓는 선관위를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를 신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신고하는 것입니까? 선관위와 민주당이 서로 결탁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명한 선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로 취급하는 세력이야말로 정당한 비판조차 억누르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벌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선관위는 해명하라!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체하라! 부정선거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 우리의 국민 주권을 지켜내자! 여러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 대한민국을 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황된 언론과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함께해서 개인 연사가 개인 연사 발언하겠습니다. 임명인 점 양해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어쨌든 저는 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그 검증을 항상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에 진학했다고 하면 항상 사람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너 내 마음 알아? 알 수 없어요. 제 마음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 심리학을 독심술로 오해하거나 합니다. 화나는 일이긴 한데 완전히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은 항상 그 과학과 비과학의 영역에 경계에 놓인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의로운 인간의 마음을 수치로 측정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할 때, 자원자를 모집할 때, 결과를 분석할 때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항상 의심합니다. 오류가 나기 쉬운 만큼 통계적 처리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요.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도출하는 게 저희 실험의 목적입니다. 계속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수없이 의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계속 반박하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학을 과학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다시 말해 과학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과학을 항상 의심하고 합리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실에 대해 일체의 검증도 받으려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연히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대 과학의 발전, 이성과 합리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정선거 문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검증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강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정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품성을 떠난 문제입니다. 저는 좌파라 불리는 분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나을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취업을 최근에 하게 돼서 이래저래 바꿨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끝없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데려가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야 말죠. 제가 살면서 수많은 우파분들을 수많은 좌파분들을 배웠는데 어떤 분은 저희 스승으로 제 평생 가장 재밌는 수업 해주셨고 어떤 분은 정신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은 각자의 하는 분들이었고 대부분은 저보다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자 그 능력과 성품과 존경에 마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보다 나을 거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진실에 대한 검증요구라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실제 사례와 근거들을 뉴스 기사와 대조해보며 언론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자분들 많이 배우셨죠? 방송사 입사하려고 수없이 노력하면서 그 취업의 고비를 넘긴 기자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허구한 날 기사를 수정합니까? 왜 허구한 날 오류를 내십니까? 제가 지금 그분들처럼 말을 바꾸거나 호동지동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입니다. 성균관은 살아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드시 함께 나라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행사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붕어빵에는 빵이라도 있지만 대진년에는 대학생도 진모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시국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